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를 분석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날 PPI를 소화하면서 시장이 소폭 눌리고 끝났는데 사실 좀 대단한 시장이죠. 네. 사실 물가에 영향이 없네 라면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시장인데 사실 증시가 현재 더블탑 패턴 내에서 CPI 하루 더 기다리자라는 증시 분위기가 좀 생긴 구간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고용이 많이 무너지고 있죠. 이 고용이 무너질 때 있어서 금리나 기대감은 높아지고요.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고용이 무너지는데 왜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증시는 오르지 못하는 거야라고 할 때 있어서는 이미 7월 달에 멤버십 통해서는 한번 안내드렸었지만 우리가 고용 지수가 높으면 금리나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증시 악재지만 반대로 고용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낮으면 우리가 이거 관세 때문에 해고 일어난 거 아니야? 경제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에 증시가 악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고용이 버텨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구간들이 있고요. 이후로 실제 고용이 3개월치가 수정되고 실제 지난달 데이터도 2만 건밖에 나오지 않고 직전 1년치 고용 데이터가 91만 개가 하향 조정되는 등 고용이 무너지는 가운데에서 증시 상승세가 과연 이제는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두 구간을 체크해야 되는 구간으로 오고 있는 거죠. 어제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물지수 기준으로 자, 이 세 가지 패턴 중에 하나를 조심해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24,000포인트 부근이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으로 고점이기 때문에 영망치형, 망치형, 십자 도지형 캔들이 형성되면은 자,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근데 실제로 자, 십자 도지형 캔들이 좀 출현한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지면 무난하게 사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 따라서 올라오고는 이 50일선, 이 파란색 50일선을 이탈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추세 하단을 이탈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캔들이 여기서 형성되면은 사실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한 번 더 밀어내는 구간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무조건 떨어진다가 아니라 자 십자 도식 캔들은 고점 대비해서들도 많이 나왔던 구간들인데 다음날 캔들이 중요해요. 다음날 캔들이. 위에 윗꼬리를 길게 달든 십자 도지가 나오든 다음날 캔들이 위로 버텨준다거나 이 위에서 마감할 경우 사실 G라인을 잡고 있구나. 그냥 돌파했구나. 단기 저항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시저 도지 캔들이 고점에서 나왔을 때 자 이런 구간에서는 모두 저항으로 존재해서 떨어졌던 구간들이고요. 네. 그러네요. 대부분 고점에서의 십자 도지 캔들은 사실 우리가 약세 패턴으로 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버티더라도 이렇게 나왔어도 사실 여기도 도지 여기도 도지지만 다음날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점만 우리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무조건 100% 떨어진다 이게 아닌 것만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고점의 십자 도지 이거 약간 조심해야 돼 뭐 이런 느낌은 있죠. 네. 오늘 CPI 발표인데 자 어제랑 비슷해요. 결국 이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갈 경우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볼린저 상단이기도 한 이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갈 경우에 인제 최소 나스닥은 위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위에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캔들이 24,8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결국 여기서 더블탑 패턴 나오고 이렇게 빠져버리는구나라고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캔들 중에 하나 우리가 오늘 방향성이 중요한 구간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어제 사실 PPI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확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국채 시장이나 실제 증시나 크게 어제 PPI를 해석하는 그림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라클 이슈가 터지면서 오라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자 반도체 지수들이 좀 상승이 출현해 주는데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현재 추상단 어제 178불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176불대 지지받고 있는 구간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이 176불은 현재 이 21선 위에 캔들을 지지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지받아야 뭐 위로 올라가든 뭐하든 한 번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구간. 이 종목은 178불대 179불을 돌파해줘야만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는데 얘도 지금 이 전고점을
한 번, 두 번 맞고 밀렸던 것처럼 이번에 돌파하지 못하면은 동일하게 종고점 또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리면은 더블탑 패턴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거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자, 이미 MACD가 우하향, 또 OBV가 우하향, 스토캐스틱 우하향, RSI가 우하향 하는 데 있어서 자,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두 개 보이죠, 선. MACD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MACD가 한번 우리가 이때 좀 과했지만 원래는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격을 찍으면서 와요. 이렇게 이격을 찍으면서. 이격을 찍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거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졌네 하면은 이격이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림들이 출현한다면 실제로 당연히 엔비디아 기준에서는 MACD가 조금 더 올라가는 기준인 이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이후로 이 고점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여기가 중요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85불. 그럼 반대로 자 지금 여기도 도지인데 갭을 띄워놨고 이거 그럼 어떻게 해석하나요? 라고 하신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4시간 봉으로 조금 더 당겨 보았을 때 볼 수 있어요. 자 전날 두 번째 캔들이 위에 있잖아요. 두 번째 캔들이 위에 50일선을 지켜줬다라는 거는 일단 강세 패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1시간 봉으로 보았을 때, 자, 장대 음봉 쏟아져서 저점 훼손할 수 있었지만 아니하고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는 하루 더 우리가 여기서 장대 양봉 그리고 버티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단기적인 봉도 볼 수 있는 구간인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갭 띄운 구간은 그러면은 이제 영영 안 오냐? 이건 아니에요. 직전에 우리가 이렇게 갭을 띄웠던 구간들도 결국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찍고 왔던 것처럼 지금 이 구간 보시면은 여기도 갭을 띄워놓고 하락이 떨어졌지만 동일한 구간에서 갭을 띄워놓고 올랐기 때문에 이 갭은 후에 결국 다시 한 번 더 매꾸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결국 갭을 매꾸를 가능성이 높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났을 때 고점 영역에서 또 저항 구간에서는 비중을 털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XXX입니다. 현재 하나, 둘, 셋, 3탑 패턴. 아까 나스닥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블탑 패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자, XXX는 지금 천장을 3번 찍고 있어요. 이 3번 이상 찍고 돌파 나오면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이 구간에서 사실 다시 한 번 더 이 캡을 메꾸는 하락이 출현한다면은 좋지 않은 패턴이 나올 수 있겠죠. 자, XXL 기준에서도 현재 28불대 형성되고 있는 구간이긴 하나 G라인이 28불이에요. 이제 28불을 돌파해야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고점을 높일 수 있고 어디까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1불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31불에서 최대 33불까지 놓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최소 돌파해야 되는 구간이 29불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8불을 훼손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갭을 메꾸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속스 기준에서는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삼각형 내에서 하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 자리를 만들어 갔을 때 지금 G라인을 하나, 둘, 아까 XXX가 여기서 3탑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 위에 상단 몇 불이죠? 7.1불을 돌파해 준다면 사실 같은 7.1불 대지만 여기도 7.1불을 돌파했었고 여기도 7.1불을 돌파했었지만 위에 보시면은 저항 구간 50일선이 계속 내려오면서 50일선 돌파를 못했거나 지지받지 못하면서 밀렸던 이런 구간들이 아닌 실제로 이번에 돌파할 때 이 50일선을 돌파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이거 단기적으로 저항 다 뚫어냈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1불 돌파 여부 인버스 기준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MD 전날 좀 장대 음봉이 크게 나왔어요. 네. AMD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랑 다르게 본인이 지지받았어야 되는 필수 G라인들을 다시 한 번 더 훼손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구간으로 결국 AMD 같은 경우는 자, 몇 불? 이 158불대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 밑으로 다시 한 번 더 149불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자, AMD가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지지받고 올려준다면 이제 이거 바닥 잡았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빗각 추세거든요, 지금. 이 빗각 추세 내에서 150불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빗각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 추세가 올라가는 이 그림이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자 결국 지금 반등 나왔다가 실패하고 떨어졌을 때 이 구간이면은 직전 구간에 G라인이자 실제 더블탑 G라인, 더블바텀 G라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와 지지받았구나.'라고 여기서 매수를 넣고 올릴 수 있겠죠. AMD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벨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도 현재 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최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70불대인데 자 이 이상 올리기 어려운 구간이 지금 위에 매도세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벨 같은 경우는 결국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 한 번 더 밀어내는데 이 구간 61불을 지지받을지 아니면은 50불까지 떨어질지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1불을 결국 훼손해버리면 50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매도 타점 61불과 50불 분할 매수로 진행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날 윗골을 좀 길게 남기면서 떨어졌어요. 자, 이 종목도 자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43불은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43불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 장대 양봉을 훼손하는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G라인 43불 필수적으로 보시면서 상승 위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46불은 돌파가 나와줘야 이후로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여기관 50불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무조건 46불 돌파가 중요해요. 자 돌파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디파이. 자 디파이 같은 경우도 멤버십 통해서 우리가 여기 돌파 나오면 매수를 하자라고 지금 이 거래일 3거래일 때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돌파가 나와야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17.5불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림 출현하면서 오늘 종가 16불까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현재 제일 중요한 구간인데 전날 상승했던 장대 양봉의 50% 부환을 지금 지지받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50% 이상으로 밀려버리게 되면은 약세 패턴이라는 거죠. 자, 장대 양봉이 하나 이렇게 딱 있는데 장대 양봉의 50% 이상을 덮는 이 파란색 캔들이 출현하면은 그 다음날도 이 하란색으로 나온 파란색으로 캔들 하나 더 출현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괜찮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삼각추세 내에 있다면은 우리가 여기 어디 15불 때 한번 다시 닿아주면은 G라인 매수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우리 동일하게 16.5불, 10.5불 돌파 매매하면서 수익 낼 거야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인 거죠. 샤프링크 같은 경우도 아직 이 바닥을 잡고 있지만 동일하게 돌파 나와줘야 되는 구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 나오면은 매수를 진행할 거고 이 매수는 17불.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자, 전날 상승이 좀 진행되면서 사야 되나, 사야 되나 했을 텐데, 사실 이거 멤버십 통해서 50불 돌파하면 사자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자, 아까 샤프링크랑 똑같아요. 디파이랑 똑같아요. 네. 왜냐면은, 돌파를 해줘야 이후로 우리가, 이거 볼뱅 상단까지 올라가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구간에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자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이 모습 비트마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간을 돌파해야 결국 치고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다. 이 점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멤버십 통해서 안내드렸던 것이 자,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고용 침체되면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패턴이 출현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좀 예상한 것만큼 엔비디아가 좀 시원하게 내려오진 않고 있어요. 엔비디아 현재 150불대 매수타점 첫 번째로 1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구간인데 사실 오지 않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은 CPI 결과가 큰 특이 사항이 없다면 9월달 이제 크게 금리 관련해서는 더 이상 움직일 만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벨, 슈마컴 아니면 시스크, 퀀더컴퓨터, 컴전사이, 펠러다인 이외 이런 종목들을 같이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자, 슈마컴 어딨어? 네, 있다. 자, 슈마컴 고점 대비해서 과하게 떨어지고 현재 밑에 붙어있는 종목 고점 대비해서 현재 36%가 녹은 종목 자, 추가적으로 자 우리가 뭐 퀀더 컴퓨팅 같은 경우도 현재 바닥권에서 붙어 있고
현재 40%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반등 나오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IonQ가 상단을 뚫고 돌파해 주면은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기대감이 존재한다는 거죠. 시스커 같은 경우도 현재 바닥에 딱 붙어 가지고 자 뚫고 전고점까지만 올려도 60%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자 현재 팔란티어가 어제 결국 IonQ처럼 하루 지지받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밀리냐 올리냐에 따라서 결국 증시 분위기 달라질 건데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 162불 이탈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올려야 되는 구간들 결국 올리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68불 돌파를 해줘야겠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자 돌파해줘야 올라갈 수 있다라고만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팔란티어가 올라간다면 이렇게 펠러다인 같은 경우들도 즉 증시가 좋아진다면 고점 대비해서 50%가 녹은 펠러다인들도 우리가 좋은 매수점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외에도 아까 안내드렸던 뭐 샤프링크, 비트마인, 디파이, 뭐 SSAI, 레코시스텐즈까지 SSAI나 레코시스텐즈까지 충분히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거 엔비디아 사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마시고 좋은 것들 많으니까 좋은 것들 사자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